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그 주제부터 먼저 적고 가자. 현대소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위에다가 전쟁, 그리고 분단, 이거로 인해서 당연히 상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냥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로 끝날 거였으면 우리가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잘 실리진 않아.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렇지. 그거를 이해와 연민을 통해서,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연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가 화자가, 아니 이 서술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자, 일단 너네가 제일 자신 없는 거부터 물어볼게. 이거 시점 뭔지 알려주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 아, 보지도 않고 그렇게. 1인칭. 그렇지. 나에다가 동그라미. 그렇지. 1인칭 주인공일 거야. 물론 지금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해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수하게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 깊이 남겼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봐봐. 어머니가 무슨 변명을 했을 것 같아? 아빠 왜? 뭔가 아버지에 대한 쉴드를 쳤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무언가 변명이었을 거야. 대한 것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라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게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좀처럼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된 거야.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그냥 충격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충격이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증오, 아버지의 죄라고도 얘기하잖아.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됐대. 누구 때문에? 아빠. 그렇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나는 점점 어두운 아이가 되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 아빠. 그렇지, 아버지. 아빠가 죽은 건 아니죠? 모르죠. 자, 그러나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름이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도 술술 기어나오던, 자,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자, 그럼 봐봐. 시각적으로도 나타내고 있죠. 시각적인 묘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각적인 묘사도 하면서 부정적인 그 느낌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 산에는 핏발선 누나를 번뜩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는 오랜 시간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은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엄청난 죄악감, 불길한 예감으로 영영 벗어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봐봐. 가족의 비극이지. 근데 이 소설이 굳이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고자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치유긴 한데 이 항상 개인의 이야기, 시인도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게 점점점 민족적인 이야기까지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족의 비극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표였던 거야. 근데 요 내용이 어려워서, 요 내용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그 중량 이후 부분을 봐야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조금 파악이 될 거야.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모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임금말의 노인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하게 돼. 자, 이때 아버지를, 이거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일단 필기해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이해 계기가 이 일을 하다가 이해가 돼. 자, 두개골의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해. 자, 그러면 몸통뼈에 묶인 줄을, 이거는 또 뭐야? 전쟁의 비극이죠. 죽어서도, 왜냐면 그 채로 죽었으니까. 그치? 묶인 채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거, 일일이 다 풀어내는 이 노인, 문질러서 꼼꼼하게 닦아주는 노인,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야? 휴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위하는 사람인 거야. 애정이 좀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러내. 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해소 가능성, 이런 비극에 대해서, 이런 상처에 대해서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노인의 손에서 그거를 풀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완강하게 묶인 매듭이라는 소재가 전쟁의 상처,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을 상징해. 또는 동족상장을 얘기하는 거고. 자, 금방이라도 찔꺽찔꺽 새소리를 내뜬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남았대. 살아있었대.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게 시퍼렇게 되살아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기가 내곡성에 언뜻 소름 끼치고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전쟁의, 그렇지, 전쟁의 냉혹함, 공포 이런 거를 다 묘사해 준 거야. 불러일으킨 거야.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대.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야.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렸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어떤 게 장면이 겹치는 거냐면 노인이 결박을 풀어내서 줄묶음을 들고 그걸 내던지는 거야. 이 줄묶음, 이 결박했던 거를 어떻게 멀리 내던지는 순간 이 어머니의 장면이 보였다는 거야. 어머니가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제사. 어머니가 이제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장면이랑 겹치는 거야. 물사발 떠올리는 거 우리나라 전통적 정서잖아. 기도하는 거. 조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겹치는 거야.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대. 그리고 머리 메마른 초겨울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고 사위는 이 주변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고 피잉 현기증이 일었대. 자, 지금 뭐 하는 거?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야.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자,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에다가 체크. 자,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장사. 그렇지,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자,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난 다음에 왜 이 장면으로 넘어가?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야.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거슬러 강된 모래밭에 어머니가 혼자 저마치 다가오고 있었고 햇살에 들면 은빛으로 반짝거렸고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흐느적거리며 바람결을 흔들리고 나는 햇살에 눈을 고무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였지 한 산의 환영이 보였대. 자, 지금 누구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위에서는? 아빠. 위에서는 엄마였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아빠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아빠에 대해서 싸그리, 그래서 아빠에 대한 모습이 다 위에서는 검은색밖에 없었어. 제대로 기억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하다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환영이 중첩되어서 같이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시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대.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배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대.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또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어떤 상황? 외로웠던 상황이 보이죠? 아닌가? 자, 지금 어려우면 봐봐.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거? 액자 속의 학생복 차림으로 보이던 그 사내 아버지의 어렸을 적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숨겨놓은 액자 속이래.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왜 환영이었나? 뱃속에 남겨놓은 채. 그러니까 뭐야? 태어나기도 전에 갑자기 떠나가 버렸던 거야. 아버지가 없어. 창백해변은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거를 자기는 보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자, 그러니까 외양 묘사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얘들아, 그 외양 묘사를 하는데 창백해. 건강 상태가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고생을 좀 했을 사람이겠구나도 추측할 수 있어.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는데, 자, 어머니의 눈썹, 코, 입, 윤곽, 야윈, 목줄기 다 보여. 그리고 한영이 어느 틈에 다 사라져 버렸대.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데 그냥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에 어머니가 찍어내리는 발자국만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살아온 거야. 이 삶에선.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시각화한 거야. 이렇게 형상화한 거야. 아름답게 보이죠? 왜냐면 길이라는 게 인생도 된다고 했었잖아. 거기를 이제 걸어왔다. 근데 발자국이 하나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온 거야. 우리는 관 대신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대.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야. 여기서는 회상을 하다가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어주고 떼장까지 입혀놓으니 엉성한 대로 형상을 갖춘 듯 했대.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묻어준 거죠. 자, 노인은 술까지 이제 예의를 차려주죠. 술까지 흙 위에 뿌려주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다시 또 잔을 돌려. 자, 오일병이 높아가 준 부거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대. 음복인 거래. 그럼 결국에는 뭐 하는 거? 돕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행위를 다 어떻게 돕고 있어. 그냥 단순히 시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성스레 이 의식을 다 치러주고 있는 거잖아.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장씩 받아라. 자, 그러니까 왜? 얘네가 뭐 했는데? 땅 파다가 발견했어. 아까 말했잖아. 훈련에 대비해서 참호를 파다가 발견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 어쨌든 너희들 좋은 일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 한 거지.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고 한마디씩 했대.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대. 그리고 저것 봐라. 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대.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대.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도겨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대. 퀭하니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이 퀭하게 사내의 눈이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총성이 울렸고 허물이듯 거꾸러지듯. 자, 이거는 뭐 하는 거? 갑자기? 자, 말이 어렵죠? 자,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말이다. 누구의 말?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 대사 칠 때 이거 해야 되잖아. 없이 갑작스럽게 제시해. 인용 부호가 없어. 인용 부호도 없이. 저만치 웬 사내가 이제 서 있어. 자, 그러니까 뭐야? 돌아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총에 맞아 총살 당한 거겠지, 결국에는. 그런데 왜 총살 당한 이 모습을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왜 생각을 해? 갑자기 장례 지내다가 유해를 수습하다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까? 홀로 잠들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왜 이해하게 되냐면 아버지도 전쟁의 피해자였을 거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연민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연민까지 이끌게 되는 거야.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또한 이렇게 됐겠지라고. 됐나요? 그래서 서리를 통해서 영탄, 내 감정을 드러내죠. 그때의 감정이 연민, 알겠지? 안타까움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도 나름의 피해자야. 한 가족이 파괴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아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라고. 여기도 봐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들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성돼. 그래서 어떻게 기억 재응고와 됐나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다시 재구성해서 다른 의미의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